제5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낯서네요. 꼭 업무 보고 자리 같아요. 우리가 국무회의를 지방에서 한 일이 있나요? 뭐 우리 정부에 당연히 없는데 과거엔 좀 어땠나요? 부산에서 하는 건 노무현 정부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때 한 번 했어요? 좀 새롭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도시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해수부 개청식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제가 해수부를 연내 부산 이전을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 그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움을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수부 이전은 국토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항만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습니다. 가덕 신공항의 본궤도 안착, 부산의 K문화 또 K관광 인프라 강화도 서두를 것입니다. 부산과 동남권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해수부 장관이 공석 중이신데 후임 해수부 장관도 가급적이면 부산 지역에서 인재를 구해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 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 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집단지성은 그만큼 뛰어나고 또 성숙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이 뛰어난 정치평론가나 정치 지도자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 정신이고 또 우리 국민 주권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각 부처는 앞으로도 정책의 수립, 정책의 집행 결과의 평가 이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직자는 주권자인 국민을 늘 두려워해야 하고 국민의 집단지성은 언제나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낸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연말연시 안전대책에 관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습니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대책을 2중, 3중으로 점검하고 안전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책임 있는 단체장이나 행사 주관자들이 각별하게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부처 보고를 하겠습니다. 부처 보고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지적을 좀 말씀드리고 몇 가지 하고 할게요.
이거 내 자료를 분류해 놓은 거. 네. 내 자료를 분류해서 따로 모아놨는데 어디 갔어요? 내가 비행기에서 따로 모아놨잖아. 내가 위에 이렇게 모아놨잖아. 따로 분리해서 옆으로 가로로. 자료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놓고 가로로 이렇게 놓아놨는데 그걸 왜 섞어 놓냐고 도로 갖다 놔야지. 후자공사 말고 조사 자료가 있었는데 자, 가져올 때까지 제가 한두 가지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노인회 회장님들을 만나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중에 회장님 한 분이 애국가의 배경화면이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우리의 최근의 발전상이나 또 위상을, 좀 국제적 위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배경화면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평소에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게 어느 부처 관할일까요? 애국가 제작 관련 문화부인가? 하여튼 그건 뭐 공송리실에서 좀 알아가지고 좀 논의해 보시고요. 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나 발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게 국민들의 자부심을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우리 경제는 이제 수출이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한국산, 한국에 대한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신뢰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 짝퉁도 많아졌다던데 이게 한국에서 생산된 또 한국 정부가 인증하는 한국산이다. 뭐 이런 걸 좀 표시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요. 일단 K 인증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제가 어디서 한번 본 기억도 있는데 똑같은 저가 상품인데 이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재료로 이 지역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이유로 몇 배 비싸게 팔아도 팔리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것임을 인증하는 그런 것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인 의식 가치관 조사라는 걸 했다고 해요. 12월 23일에 2013년부터 3년마다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 6,180명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아침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희망하는 미래의 우리나라 상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이게 언제나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나라가 좋겠다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가장 많이 지적했다고 하네요. 언제나 이게 과거에는 2등 또는 3등을 했다고 합니다. 1등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2등은 되게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이런 거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최초로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를 1등으로 꼽았다고 해요. 우리 국민들께서요. 저는 이게 정말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 세계적인 상황을 봐도 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게 분명합니다. 최근에 과거에 우리가 이제 내전이나 뭐 또는 뭐 폭동, 독재 이런 걸로 문제되는 나라들은 되게 경제적으로 전혀 잘 살지 못했는데 그 정치 체제가 안정이 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도가 좀 높고 민주주의가 좀 성장 발전한 나라들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것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도 어떤 나라들이 그런 나라가 있던데요. 이게 가지는 의미는 정말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이제 국민들이 국가의 주인으로 존중받고 정치 체제가 국민을 위해서 작동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도 과거처럼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지위 복종하고 이런 상명하복 문화인 기업들은 이제 더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요. 기업들도 보면 수평적이고 이제 생태 중심이고 또 직원들의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도 보장되고 뭐 그런 회사들이 훨씬 더 흥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밖에서 오신 국무위원분들은 그 점을 더 절실하게 하실 것 같은데 자원의 효율적 배분,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이런 게 사회 체제든 기업이든 다 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과거냐 미래냐가 결정났다고 보여지는데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좀 두벅두벅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동남권 투자공사 얘기는 보고에 없나요? 있나요? 현안이 없죠. 근데 이거 이따가 우리 금융위원회 소관인가요? 네,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게 준비 상황 이따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일단 별도 꼭지를 한번 보고를 하나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관심 있는 사안이기도 해서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문제고 지금 해사법원 해수부 이전 그리고 동남권 투자공사 이제 금융법제도 행정 이런 것들이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항 3.0 추진 전략 해양수산부 차관님께서 보고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부산청사에서 국무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항 3.0 추진 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처리량 세계 7위, 환적 컨테이너 세계 2위의 글로벌 물류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다만 경쟁 항만의 성장, 항만 부가 서비스의 부족, 항만과 배후 산업의 연계 미흡 등으로 인해 성장의 한계 징후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북극 항로 시대를 계기로 부산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항은 세계 3대 항로인 미주항로, 유럽항로, 그리고 북극 항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지정학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활용하여 항만 물동량 선제 확보, 선박 관련 항만 서비스 제공, 배후 산업과의 연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략을 보고 드리기 전에 부산항 3.0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산항은 북항, 신항, 진해신항으로 구성됩니다. 북항 중심의 부산항 1.0, 신항 중심의 부산항 2.0에 이어 진해신항 중심의 부산항 3.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부산항 3.0 추진 전략의 핵심은 항만시설의 신속한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산업 성장 견인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진해신항 항만시설의 신속한 확충입니다. 주변 경쟁 항만과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대 규모로 항만 인프라를 신속히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진해신항에 컨테이너 부두 15개 선석을 개발합니다. 1단계 9개 선석 중 3개 선석은 2030년에 우선 개장하고 나머지 6개 선석은 2032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중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조성되는 진해신항에는 민간 부분의 피지컬 AI 기반 완전 자동 항만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1단계 부산항만공사 투자 예정분 약 5조 원 중에서 약 2조 원을 재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님의 순방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 UAE 피지컬 AI 기반 스마트 항만 협력 사업도 본격화하여 진해신항에 실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신항 7부두의 항만 운영 데이터를 학습한 후 광양항에서 테스트를 거쳐 진해신항에서 고도화하는 순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컨테이너 터미널의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장하는 진해신항은 단일 운영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고부가가치 항만 서비스 확대입니다. 싱가포르는 수리조선, 벙커링, 선박 중개업 등을 통해 종합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GDP의 약 7% 수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도 북극 항로 시대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쇠빙선, 내빙선, 미국 군함 수리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항에 대형 선박 수리조선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신항과 진해신항에 LNG, 암모니아, 메탄올 등의 친환경 연료 공급 제공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IMO, 국제해사기구 규제에 의해 북극 수역에서의 중유 사용이 제한되는 등 친환경 연료 수요는 지속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부산항을 기반으로 한 지역산업 성장 견인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맞춰 해상항공, CN에어 연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물류 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륙 부지를 항만 배후 단지로 지정,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데이터 센터의 항만 배후 단지 입주를 추진하는 한편 동남권의 핵심 산업인 조선, 기계, 방위산업 등과 연계하여 해양 수도권을 육성하겠습니다. 하단의 그림은 동남권에서 항만 관련 산업을 집중화하여 해양 수도권으로 육성한다는 방향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 일정과 기대 효과는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진해신항 1단계 본격 시행, 2단계 예타, 수리조선단지 조성 착수, 내륙 항만 배후단지 지정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실현하고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불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북극 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지방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이상의 여러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등 여러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워낙 준비를 잘해가 할 말들이 다 없나 본데. 네, 잘 챙기시고요. 북항로 사업 말고 저는 부산에 관계된 얘기들은 지금 해사법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혹시? 예, 지금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당 부분 의견이 좁혀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다른 의견들 없으시면 그러면 제가 하나 너무 네. 없는 것 같아서요. 이건 지금 이제 하드웨어가 너무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북극 항로를 좀 개발하려고 하면은 인력 양성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쪽도 이게 투자가 좀 같이 이제 들어가줘야지만 이게 전체 종합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 제가 1997년도 해양수산부 처음 발족할 때 담당 사무관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냐 하면은 그때 이제 상하이가 그 항만까지 거기 한두 석을 내가 가자. 근데 우리 투포트를 해서 광양, 부산항에다가 24선석 하지 말고 중국에다가 한 2선석이라도 해놓으면 진짜 이거는 좋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 반대해가지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북극 항로 노상에 좀 투자할 만한데도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해놓으면은 이 노선이 활성화되면은 거기서 얻는 부가가치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이 글로벌 차원에서 좀 시각을 같이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계획을 좀 더 이렇게 보완할 때 해주시면은 훨씬 이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항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시니. 그러면 추가적인 의견이 없으시면 이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행정안전부 차관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고가 추가됐기 때문에 조금 더 압축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리님 알겠습니다. 연말연시 다중운집 인파 안전관리 대책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홍대, 명동 등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 해맞이 명소에 많은 인파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연말연시 지역 축제 등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대책기간 운영입니다. 12월 19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17일간 연말연시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지난 12월 16일 연말연시 인파사고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간별 예방 및 대응 태세 등을 점검하였으며 전국에서 개최되는 총 404개의 행사 중 인파가 가장 몰리는 14개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해서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중운집 인파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지난 12월 19일에 발령하여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점관리 14개 지역은 행안부 주관으로 합동 점검을 하고 그 외 390개의 지역은 지방정부 주관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별대책 기간 중에는 현장 대응은 행안부, 지방정부, 경찰, 소방에서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특히 행안부는 중점관리지역 14개소에 12월 24일부터 25일 그리고 12월 31일부터 내년 1일까지 현장 상황 관리 지원관을 현장에 파견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관리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여 인파사고, 국민행동 요령 등을 재난방송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마지막 협조 요청 사항인데요. 각 기관에서는 연말연시 관리지역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경찰, 소방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아마 올해는 특히 해돋이 해맞이 행사가 많고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죠. 네, 새로운 의미가 있는 한 해여서 각별히 연말연시 해돋이 행사 거기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 또한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가된 보고입니다. 금융위에서 네, 동남투자공사 의견을 좀 네, 해주십시오. 금융위원장입니다. 농남권 투자공사 신설 추진 방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대로 부산은 동북아시아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서 북극항 시대를 선도할 핵심 거점입니다. 관련된 동남권 경제 제2도약을 위해 지금 다양한 산업의 투자 수요와 인프라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이때 금융과 산업이 결합되면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이 동남권 지역이 선도
나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약으로서 국정과제로서 지금 동남권 투자공사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법적 형태는 동남권 투자공사로 설립합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BIS 비율 등 건전성 규제가 있고 대출의 위주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공사가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년 내 3조 원 정도를 자본금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 그다음에 지역금융기관, 다양한 주체를 통해서 3조 원을 모으고요.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이 3조 원의 17배인 50조 원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운영 사업들은 산업에 대한 투자, 융자, 대출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은 공사체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민간 같이 하고 국민성장펀드와도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분야는 해양, 물류, 항만 인프라 등 해양 금융산업, 그다음에 지역 내 첨단 전략 산업, 그다음에 벤처 스타트업 등 다양한 지역 생태계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 왔고요. 지금 국회와 논의를 거쳐서 동남권 투자공사 신설 법안이 국회에 지금 발의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회와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근거법을 마련하고 출자기관 협의, 법인 설립 과정 등을 거쳐서 내년 중에 조속히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용 자산 규모는 50조 원. 네, 5년 내 50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근데 이거 제가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50조 원을 투자, 융자, 대출에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융자와 대출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아니, 조금 투자한 거 아닙니다. 혹시 다른 의미인가?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방식들을 은행 같은 경우 이제 대출 하나의 방식이라면 투자공사라는 거는 대출도 하고 인프라 투융자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하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네.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가 그런 데 이상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예, 그러면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부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순서는 비공개로 진행하오니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법률의 공포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제1781호부터 1843호까지 6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법제처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